네, 오늘 저는 청소년 중독 문제 중에서도 사실 SNS 중독에 집중을 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중독이라고 하면 뭐 게임, 막 약물 이런 걸 떠올리지만 요즘 사실 가장 강력하게 청소년 시간을 잠식하는 건 SNS입니다. 하루 평균 수시간씩 알고리즘 속에서 영상을 넘기다 보면 공부는 물론 수면, 뭐 식사, 심지어 친구와의 대화마저 밀려나게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단순히 청소년의 의지 부족 문제 때문이 아니라 한국 교육 구조가 만든 필연적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공교육은 수시와 정시를 통한 대학 입시에 모든 게 맞춰져 있습니다. 수시는 성적 분위별로 등급을 차등하여 이 등급의 합을 통해 학생들을 선별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성적 외에 개인의 역량, 관심사를 탐색하는 것을 강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수능은 1년에 단 하루, 고등학교 1학년이 되자마자 학생들은 이제 2년 뒤 11월 그 하루만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이제 전인 교육을 이야기하고 TV나 다큐에서는 뭐 꿈을 찾아라 이런 형식으로 말을 하지만 정작 학교 현장에서는 내신 등급 향상, 수능 공부, 대학 입시 준비 외의 활동은 거의 의미를 인정받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비교과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 주도 프로젝트나 창의적 활동을 정시에는 전혀 적용되지 않으며 수시에서는 합격에 도움이 되는지부터 따지기에 현행 구조에서는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기획하고 몰입할 기회는 많이 소원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자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연령대에 맞는 의미 있는 몰입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청소년들이 의미 있는 몰입을 경험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즉각적인 자극을 주는 SNS로 빠져들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SNS는 장기적으로 개개인의 발달적 욕구를 충족시켜주진 않기 때문에 단기적 만족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중독의 순환이 발생하고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사회입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서의 교육 경험은 살짝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영미권에서는 학업 성적뿐 아니라 예술, 스포츠, 봉사, 연구 등 학생들이 경험해볼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서 보여주는 재능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이제 하고 싶은 것을 탐색할 시간과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이런 경험을 하려면 대안학교나 국제학교를 가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학교는 사회적으로 편견을 받거나 제도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결국 한국의 절대 다수가 참여하고 있는 공교육 구조에서는 겉으로는 전인 교육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수능과 대학 입시라는 단일 척도로만 학생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틈에서 청소년들은 자아 정체성을 형성할 기회를 잃고 SNS 같은 즉각적 보상에 더 쉽게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의 SNS 중독은 단순한 개인 습관 문제가 아니라 입시의 모든 것을 맞춘 한국 교육 구조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구조를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저는 세 가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제 첫 번째 대안으로는 학교 생활기록부 제한 철폐가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고등학교에서는 비교과 활동 기재가 크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19년 이후 생활기록부에 적을 수 있는 항목은 대폭 줄어드는 게 현실이죠. 학생 주도 활동이나 창의적 프로젝트가 입시에 실질적으로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 결과 학생들이 스스로 하고 싶은 활동을 기획할 이유가 사라졌고 대략 사교육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 시간이 싫은 학생들은 SNS 같은 곳에 시간을 쏟게 되겠죠. 이 제한을 풀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활동에 참여하고 동아리, 봉사, 연구 등 다양한 경험을 쌓는 동기가 생기게 됩니다. 시험 성적만이 학문적 성취를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척도로 본다면 왜 대학교에서는 연구 논문을 작성해야 하는 걸까요? 우리나라의 제도대로면 대학교에서 학위를 받을 때도 논문이 필요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국내 고등학생이 대학생이 된다면 급격하게 바뀐 사회에서의 평가 요소가 적응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우리는 다른 나라들의 예시를 통해 시험 성적 외에 학생의 다양한 면모를 함께 평가하는 구조로 가야 합니다. 이때 청소년들은 SNS 같은 즉각적인 자극뿐만 아니라 진정 의미 있는 활동에 몰입할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제안은 미국형 컬러지 에세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의 대부분의 학생이 지원하게 되는 학생부 종합전형에는 기존의 자기소개서 제출 조건이 폐지되었습니다. 이를 폐지할 때 언급되었던 여러 이유들 중에는 수험생의 부담감, 대필 등의 문제를 이제 내세우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해외 입시에서도 동일하게 대두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대학교마다 고유의 문항을 결정해 대학교가 원하는 인재상을 직접 알아볼 수 있게 함으로써 어느 정도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전 국내의 입시 자기소개서는 모든 대학교가 공통 문항을 통해 자기소개서를 받았고 학생 개개인의 진정한 스토리와 개성을 드러내기 어려운 문항들이었습니다. 반면 미국 대학의 대학별 개별 문항은 각 학교가 직접 질문을 만들어 지원자가 자신의 가치관, 경험 또는 관심사를 깊이 보여줄 수 있게 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기존 자기소개서의 문항이자 학교별로 선택할 수 있었던 당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책 3권과 그 이유 같은 문항은 점수나 스펙이 아니라 사고력, 창의성, 진정성을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저는 이러한 학교별 개별 문항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단순한 입시 스펙 대신 자신이 누구인지 탐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중독 예방의 핵심인 자기 정체성과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대안으로는 수능 연 3회 시행과 슈퍼스코어 제도 도입이 있습니다. 지금은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순간부터 모든 시간이 단 하루의 시험에 맞춰집니다. 이 압박은 학생들의 삶을 극도로 단계화시키고 시험 실패에 대한 공포를 키웁니다. 저 같은 경우 국제학교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레 수능이 아닌 이와 유사한 SAT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SAT 시험은 1년에만 해도 6회 이상이 치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스트레스와 압박감이 극심합니다. 그런데 수능과 다르게 SAT는 학생을 평가하는 다양한 요소 중 하나로 작용을 하고 있지만 수능은 이분법적 구조로 국내에서 입시를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인 수시와 정시 중 적지 않은 학생을 선발하는 정시에서 유일무이 한 평가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 연 1회만 치러진다면 당연히 이에 대한 스트레스는 극도에 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스트레스가 SNS나 다른 중독으로 빠져드는 배경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수능을 연 3회 시행하고 미국의 SAT처럼 슈퍼스코어 제도를 도입해 각 영역별 최고 점수를 합산해 제출할 수 있게 한다면 학생들은 단 한 번의 시험에 모든 것을 걸지 않아도 됩니다. 장기적인 목표 설정이 이제 가능해지고 시험 준비 과정도 덜 파괴적이게 됩니다. 이제 이 세 가지 방안, 생기부 기재 제한 폐지, 학교별 개성 있는 허워즈 에세이 문항 도입, 수능 다회 시행과 슈퍼스코어는 모두 한 가지 공통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청소년이 입시 구조 안에서 스스로를 찾고 다양한 활동과 몰입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는 것입니다. 교육 구조가 바뀌면 청소년은 SNS 속 짧은 자극이 아니라 자기 성장의 장기적인 보장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